저는 오늘 긴급 현안 보고가 있다고 두 분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 보고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두 분께는 좀 송구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지 두 분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북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처방을 달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이건 초당적인 대처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두 분 장관 앞에 두고 여당 따로 야당 따로 하는 말하는 모습 전 보기 좋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언급하실 때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레드라인이라고 할 때 혹시 그 레드라인이라는 정의를 정리하실 때 두 분 장관님들도 관여를 하셨나요? 의견을 내셨나요? 아니면 토의에서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혼자 내리신 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신 적 있나요? 아니면? 네, 저희가 그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 연설을 하실 때 저희 부의 의견을 드리고 또 초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대통령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하시는 연설들이십니다. 네.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말씀하시고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까? 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냥 뭐. 네, 그 대통령께서 그 표현을 쓰셨을 때는 그게 뭐 특히.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핵이 완성됐다고 하는 이 상황은 네. 그렇게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가 넘지 좀. 않았다. 통일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게 어떤 딱 금을 거놓고 네.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장관님들이 느끼는 불안감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잘 동의하지도 않는 레드라인 선언을 하시고 또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안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래서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대화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과거에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정말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대통령의 운전론 혹은 대화론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추미애 대표 연설문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갈려 있습니다. 밖에서는 의심받고 안에서는 남남 이 갈등이 보통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데 두 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보고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두 분 부처의 보고를 보면은 핵 개발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나무일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새 정부 출범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남북관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장관들 임명했다. 그렇지만 북핵 완성하는 거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이거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송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야당과도 대화할 때 미안합니다. 우리 대화 좀 한번 전 정권과 다르게 대화해 보려고 했고
또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소신 가지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방안을 같이 강구합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두 분 장관님들은 이런 결정이 되도록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기여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통일부 장관님 뉴스 보도 나올 때마다 개성공단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때가 정말 저 언급이 저게 맞는 발언인가? 나는 통일부 장관님은 그런 작은 메시지들도 북한이 이런 걸 오판하도록 나는 그 일부 기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핵 때마다 NSC가 열립니다. 열리고 나서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외교부 장관 하신 일은 일본과 미국과 내 파트너와 통화했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외교부 장관께서 하실 일이 지금 저 상대 장관과 통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강 대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건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정말 북한 핵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막을 수 없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정권의 이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남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게는 국민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카드 가지고 노력해봤지만 또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있을 때도 DMZ 쪽으로 전폭기가 가지 않도록 전략적 자산 배치도 축소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자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대북 정책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해야지 아직도 넘지 않았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님 개성공단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근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어떻게 북한에 대한 유화책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변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개성공단이 일정하게 유효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네. 또 북핵 문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렵고 장관님, 앞으로 국면 전환이 된다면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북 정책을 해서 일해 오신 분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 많은 장관께서 개성공단에 너무 깊이 매몰돼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분이 개성공단만 고집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남 갈등 이런 문제도 역시 통일부 장관의 몫입니다. 과거 역대 정부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5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핵실험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안보 의식에 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과거부터 안보가 위기라고 야당이 소리치고 대통령께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남남 갈등 해소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통령님께서 그 정부 정당 대표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안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뭐 있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도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 질의 때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뭡니까? 그래서 이런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대화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과거에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신뢰를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정말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대통령 운전론 혹은 대화론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추미애 대표 연설문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갈려 있습니다. 밖에서는 의심받고 안에서는 남남 이 갈등이 보통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언급하실 때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레드라인이라고 할 때 혹시 그 레드라인이라는 정리하실 때 두 분 장관님들도 관여를 하셨나요? 의견을 내셨나요? 아니면 토의에서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혼자 내리신 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신 적 있나요? 아니면? 네, 저희가 그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 연설을 하실 때 저희 부의 의견을 드리고 또 초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대통령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하시는 연설들이십니다. 네.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말씀하시고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까? 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냥 저는 오늘 긴급 현안 보고가 있다고 두 분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 보고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두 분께는 좀 송구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지 두 분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북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처방을 달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이건 초당적인 대처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두 분 장관 앞에 두고 여당 따로 야당 따로 하는 말하는 모습 전 보기 좋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네, 그 대통령께서 그 표현을 쓰셨을 때는 그게 특히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핵이 완성됐다고 하는 이 상황은 네. 그렇게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가 넘지 좀 않았다. 통일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어떤 딱 금을 거놓고 네.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장관님들이 느끼는 불안감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잘 동의하지도 않는 레드라인 선언을 하시고 또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안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을 해소하는데 두 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보고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두 분 부처의 보고를 보면은 핵 개발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나무일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새 정부 출범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남북관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장관들 임명했다. 그렇지만 북핵 완성하는 건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이거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송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야당과도 대화할 때
미안합니다. 우리 대화 좀 한번